최근 정부가 청년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경력직도 있겠지만 인생 최초의 직업인 청년들도 많을 거예요. 면접 관련해서 인터넷상에 많은 자료가 넘쳐나고 있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네요. 저는 실제 청년 취업 현장에서 면접관으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청년 취업 합격률 높이는 면접 요령 5가지.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우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 요령, 자신감 있는 태도로 씩씩하게 답변한다.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뭘까요? 신선함과 패기, 그리고 자신감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신입사원이든 경력직이든 청년으로서 사회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면접관들은 알고서 면접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만의 패기와 자신감이 면접 당일 보이지 않으면 면접 후 면접관이 토의할 때 그 부분을 콕 집어내거든요. 아, 얘 자신감이 없어 보여.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평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거울을 보면서 면접 때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을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너무 작게 내면 불리하고요. 목소리는 너무 크지 않지만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알맞은 크기로 하시면 좋은데요. 실제 면접 장소가 회사마다 여건이 다를 거예요. 면접관과 지원자 사이가 거리가 1m 이내인 경우도 있고요. 2m, 3m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의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큰 소리로 또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해야 할 경우가 있으니까 리허설을 통해 청년 동기들과 면접 연습을 다양하게 하면서 서로 조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당일에는 면접관과의 아이 컨택도 중요해요. 질문을 던진 면접관과 아이 컨택을 해주시고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면접관들에도 자연스럽게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서 시선에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면접 연습을 동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도리도리를 하시면 도리도리를 하시면 불안하겠죠. 그리고 면접관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면만 쳐다봐도 옆 사람 면접관들이 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요? 적당한 시선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둘째,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실히 한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바로 이 사전조사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접 당일 회사 관련 질문을 받고 얼음이 되어 말을 버벅대기 시작하면 사실 엄청 힘들어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줬어요. 자, 본인이 지원한 업무가 땡땡땡 업무인데 이거 무슨 일 하는지 한번 말해 볼래요? 이랬더니 수험생이 얼어붙은 거예요. 막 시선을 땅을 떨구고요. 말을 못하고 1분간 침묵이 이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탈락이죠. 이 학생은 사전조사를 일치 안 하고 온 거죠. 심지어 자기가 지원한 업무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고 왔던 거죠. 당연히 탈락입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당연히 최우선 검색해 보셔야 하고요. 지원 회사에 관한 기사나 유튜브, 인스타 등도 다양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회사나 단체 연역이라든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가 뉴스의 평판 등을 자주 읽고 본인의 느낌이나 기대감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그 회사나 단체에 꼭 필요한 사원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회사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 찾아내야 하는 거죠. 면접 전에 지원하는 회사나 단체를 현장 답사하고 분위기나 느낌을 처음 해보는 것도 자신감 획득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셋째, 장점을 극대화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회사가 면접서를 받을 때 장단점을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솔직하게 장점과 단점을 모두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장점을 더 많이 부각하고 강조하시는 게 좋겠죠. 솔직한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장점은 아무래도 회사와 관련돼요. 그 회사에 관심을 가질 만한 장점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관련 회사라면 자신이 얼리 어댑터라든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다든가 등 지원 회사와 관련된 장점은 크게 부각하고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장점은 짧고 간략히 소개하시면 좋겠어요. 넷째, 단점을 쓰거나 대답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과
그 결과를 어필합니다. 최근에 회사가 자신의 단점이나 경력직의 경우 실패 사례를 반드시 자기소개에 쓰도록 하거나 면접 때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요. 단점이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것도 합격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단점을 너무 자세하고 크게 부각시킬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게 답했는데 면접관들이 토의 과정에서 너무 심각한 단점이라 채용을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스를 하는데 자기가 이게 워드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연습을 오래 해도 잘 늘지 않는다. 하지만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분은 워드 작업을 많이 해야 될 직무에 지원한 사람이었거든요. 면접관들이 얘는 안 되겠어. 따라서 단점을 쓰거나 면접에서 이야기할 때 단점을 짧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되 대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노력의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꼭 언급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력으로 지원한 회사에서 꼭 필요한 회사 인재가 될 수 있다는 포부를 언급해 주시고요. 다섯째, 자신이 반드시 합격해야만 할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한다. 면접 맨 마지막 질문에 꼭 자신이 붙어야만 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면접관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질문이 없더라도 끝으로 할 말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이때 지원자가 반드시 자신이 합격해야만 할 이유를 면접관들에게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어필하면 꽤 좋은 인상을 줘요. 그리고 후보자가 2명을 압축이 되면 마지막 발언이 면접관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서 경합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청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로자님들, 면접 요령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신감 있는 태도로 씩씩하게 답변한다. 둘째,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실히 한다. 셋째, 장점을 극대화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넷째, 단점을 쓰거나 대답할 때는 반드시 보완하는 노력과 그 결과를 어필한다. 다섯째, 자신이 반드시 합격해야만 할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한다. 지원하는 청년 노자님들 모두 합격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